제가 작년 9월에는 자동차, 그다음에 12월에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쪽에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좋은 업종 중에서 또 종목별 차이가 있죠.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 업종별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제 방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수업반장이 질문을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시장의 흐름을 읽고 데이터를 분석해 오셨는데요. 현재 주식시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코스피가 더 빨리 올랐습니다. 제가 2024년 말부터는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됐다. 그래서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주식시장하는 것은 매크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를 반영하는데요. 매크로 측면에서는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가 많이 오른 것은 마이크로 측면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 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것이 주가 상승에 큰 요인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이크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매크로 측면에서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이나 통화량에 비해서는 좀 가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지금처럼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 숨겨진 기회는 있을 텐데요. 앞으로 다가올 장세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새로운 기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의 시간을 거칠 것입니다. 이 조정 기간에는 업종별 수익률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 업종에서 수익의 기회가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늘 제가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투자할 자산이 주식뿐만 아니죠. 채권도 있고 금 같은 거, 원유 같은 거 이런 거 대체 자산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채권에서 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 단기나 장기적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작년 9월에 자동차 산업이 저평가됐다. 작년 12월에 통신 산업에 주목이 필요하다고 수업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교수님처럼 저평가된 산업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업종별로 모델을 통해 가지고 지수를 예측을 하죠. 우리 코스피에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요. 그래서 코스피 전체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예측해 가지고 좋은 업종을 고르게 됩니다. 좋은 업종 중에서 또 종목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작년 9월 무렵이었죠. 그때는 자동차 업종이 제 모델이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업종 주가가 저평가됐었어요. 그래서 실전 투자에서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현대차에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데 제가 업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업종 담당자를 모셔가지고 같이 수업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작년 12월부터는 제가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수익에 대해서는 저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주가 조정이 온다면은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해야 되죠. 통신 서비스 업종 주가는 배당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작년 9월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 12월에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쪽에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강의 들은 다음 한두 달 후에 관련 업종 종목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최근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업종은 어떤 걸까요? 제가 가장 관심이 가지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업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에 따라 가지고 우리 코스피도
뭐 여기서 더 상승할 수 있고 반도체 업종 주가가 만약 떨어진다면은 하락할 수도가 있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 업종 경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부터 반도체 업종 굉장히 중요했죠. 제가 그 실전 투자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1기에도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를 모셔왔고요. 2기에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반도체 업종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애널리스트로부터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경기가 뭐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종 주가는 반도체 경기 업종에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올해는 정말 반도체 경기가 좋은데요. 내년에도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반도체 업종에 제일 관심이 많고요. 앞으로 실전 투자 고맙게에서도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를 제일 먼저 모시고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상 분석하고 앞으로 전망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교수님, 이번 봄학기 유망 섹터 중 하나로 또다시 반도체를 꼽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작년 초 시장의 의견이 분분할 때 교수님께서 삼성전자가 매우 저평가되었다고 과감하게 짚어주셨잖아요. 실제로는 교수님의 예측을 훌쩍 뛰어넘어 20만 원 이상까지 무섭게 상승하긴 했지만 그때 교수님 말씀을 믿고 실행하셨던 분들은 정말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과연 반도체 섹터에 아직도 상승 여력과 투자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 삼성전자 주가 이익을 볼 때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자료들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저는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삼성전자 가끔 강의를 갑니다. 물론 일부 부서원이죠.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데요. 2년 전 그때는 삼성전자 강의를 갔을 때 삼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삼성 공무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 듣고 삼성전자 미래가 좀 어둡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3월에 또 강의를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보고 삼성전자 주식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물론 제 예상보다 삼성전자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경기라는 것은 우리 기업 상황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계속 살펴보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업종별, 종목별 수익률 차이가 심화될 것이고 저평가된 업종을 찾으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계속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야 하는 걸까요? 제가 2년 전부터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은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우리 코스피가 S&P 500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미국의 대내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달러 가치가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중기 추세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반영해가지고 작년에 미국 주가보다는 우리 코스피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나스닥은 작년보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40% 이상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달러 가치 하락이 최소한 앞으로 3년, 길게는 5년 정도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미국 S&P 500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요 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 이머징 마켓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투자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오르는 업종, 종목만 오를 것이고 못 오르는 업종, 종목은 못 오를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실전 투자 교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주가 지수가 오를 때는 대부분의 업종이 같이 오르죠. 물론 오를 때도 작년, 올해 초에 나타난 것처럼 특히 반도체 업종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런데 주가가 만약 떨어진다면 사실 거의 모든 업종 주가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요. 일부 종목은 오를 수도 있죠. 이럴 때가 가치 투자라고 그러는데요.
가치 투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를 모셔다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의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제가 저평가된 업종 담당 애널리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 가지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어떤 업종을 먼저 모셔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조선업종 주가도 많이 오르고 방산업종, 특히 반도체 업종 주가 많이 올랐는데요. 반도체 업종은 여전히 관심사인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2차 전지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석유화학, 철강 이런 업종 종목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앞으로 저 담당 애널리스트와 같이 공부하면서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좀 높게 가져가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교실 봄학기를 수강해 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학우님들이 봄학기를 통해 얻어가실 수 있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일까요? 우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을 주식 채권, 그 다음에 주식 내에서도 각 업종별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그 방향입니다. 그리고 실전 투자 1기, 2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러나 3기부터는 이런 거 구분을 없애고요. 원하시면은 누구든지 오셔가지고 강의를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기, 2기하고 큰 차이는요. 1기, 2기는 제 수업이 위주였었죠. 제가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거시경제 측면에서 자산가격 흐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가가 조정이 온다면은 거시경제보다는 업종, 종목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기 제 거시경제 강의를 대폭 줄이고요. 격주로 한 번은 거시경제, 나머지는 미시 산업기업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참여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더 많은 산업 기업에 대해서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금융민주주의를 위해 실전투자교실 학우분들 이름으로 기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께 실전투자교실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늘 금융민주주의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금융민주주의는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부를 늘리고 또 부를 늘린 다음에 좀 나눠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1기, 2기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어서와 같이 올드 비전이라는데 약간의 금액을 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의 금융으로 부를 늘리고 그러면서 같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싶습니다. 이곳이 실전투자교실 겨울학기 수업을 진행했던 곳이잖아요. 학우님들과 국내 시장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셨고요. 사실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 앞자리에 앉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간 뒷자리에 앉는데요. 특히 몇 분은 늘 앞자리 정해진 자리처럼 거기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들어주셨고요. 특히 한 분은 정말 노트에 기록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좀 두려운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다 기록해 놨고 나중에 보시면서 이거는 틀렸구나, 이거는 맞았구나. 아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틀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종목은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세 가지 종목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작년 9월에 현대차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S-오일, 그 다음에 KT, SKT 이런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그 종목을 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수익률이 50%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참 기억에 남는데요. 정말 열심히 참여하셔가지고 자기 판단에 따라가지고 행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실전투자교실 학우분들이 놀라셨던 점은 교수님께서 저평가된 산업을 골라 그 업종의 애널리스트 분들을 초청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을 섭외한 기준이 있으셨을까요? 우선 제가
업종을 선정할 때 업종별 주가 지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업종별 주가 지수가 제일 좋은 업종을 제가 선정해가지고 담당 애널리스트를 모시는데요.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통신 이쪽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만은 그 분야에서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애널리스트를 모셔야 될 것인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로 전망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업종 지수가 높게 나오는 업종을 선정하고요. 그 업종 내에서도 여러 애널리스트가 있죠. 그런데 1기, 2기 때 자동차나 통신 담당 훌륭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드렸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업종별 주가 지수를 예측하고 관련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업종 내에서도 유능한 애널리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투자 교실 겨울학기는 1기에 비해 압축된 학습 포트폴리오로 수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양자 컴퓨팅, 차이나 전기차 등 수익률이 좋았던 ETF를 제외하신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저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죠. 목표 수익률이 몇 % 이상 되면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양자 컴퓨팅인데요. 이건 장기적으로 저는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너무 가대하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제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건 기준이에요. 코스피도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은 그 업종 비중을 축소하거나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기준에서 너무 이로 벗어나면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포트폴리오에 넣어놨는데 안 오른 업종 ETF도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는 계속 불확실하죠. 과거도 늘 불확실했고요. 앞으로도 불확실성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등 여러 가지 기술력 지원으로 세계 변화 속도는 빨라지고요. 순환 주기도 짧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대의 흐름을 거시경제 측면에서 제가 판단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상기부터는 거시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업종, 산업별 경기도 같이 진단해 보면서 시대 흐름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매크로하고 마이크로 같이 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좀 업종별로는 엇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마이크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추구하는 게 금융 민주주의예요. 매크로, 마이크로를 잘 조합을 해서 우리가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마이크로까지 접목하면서 지름길을 여러분한테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증권회사에 근무했기 때문에요. 그런 실무하고 이론하고 접목시켜서 학생들에게 강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경우가 많았었죠. 학생들이 실제로 투자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실전 투자 교실에는 실제로 자산을 운용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모든 분들이 같이 열심히 공부해주고 제가 추천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자산 배분도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실전 투자는 다른 어떤 강의보다도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수명이 이제 100세까지 연장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도 100세까지 해야 되죠.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근로소득을 얻는데요. 그 근로소득을 일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국면에 따라 가지고 자산 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거시적 측면에서 사이클상 우리가 어디가 있는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익의 실전 투자 교실 봄학기는 고정 댓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어떤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극명해질 겁니다. 기존의 틀을 가감 있게 봄학기 수업을 통해
실전 투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실전 투자 교실 봄학기 12주 과정 중 6주는 제가 직접 각 분야 현직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셔가지고 특강을 하고요. 2026년 국내 유망 섹터와 섹터별 주도주들을 함께 학습하려 합니다. 봄학기는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조합해 저평가 가치주를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학습 기업의 전망이 거시경제 조건에 정말 부합하는지 제가 직접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유망 섹터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기준을 학습한 후에 산업 및 학습 기업 비중을 조절하여 실전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봄학기부터는 오프라인, 온라인 반 구별이 사라집니다. 누구나 현장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 오랜 꿈인 금융민주주의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강료를 책정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